7월 17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7주년이 되는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석을 다진 중요한 날이지만 최근에 젊은 층의 경우 제헌절이 국경일로서 가지는 의미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성인들도 공휴일이긴 하지만 쉬지 않는 날이어서 오늘이 제헌절인가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제헌절의 의미와 헌법의 가치 알리기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오늘 헌법재판소 이형주 협력행정과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이형주 과장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제헌절이 아주 큰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그냥 지나가는 게 의미가 꽤 퇴색돼서 모르고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제헌절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날입니다. 네. 저희 제헌절은 광복된 지 3년이 지난 1948년 총선거를 통해서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논의 의결된 헌법안을 7월 17일 이승만 국회의장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제헌헌법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제헌헌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수호하며 준법 정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다음 해인 1949년 기념일로 제정한 것이 제헌절입니다. 네. 그럼 1948년에 만들어진 제헌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명시가 돼 있었을까요? 제헌헌법은 전문과 본문 10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전문에는 3.1 운동에 따른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고요. 기본권에서는 신체의 자유 등 고전적 기본권 외에 노동상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형태에서는 대통령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부통령을 두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는 단원제로 하고 이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위원회에서,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헌법의 이제 기초가 제헌헌법으로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헌헌법이 제정된 지 67년이 지났습니다. 헌법의 내용들도 좀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요. 이 제헌헌법을 현행 헌법과 비교하면 앞서 이제 부통령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없지요? 예. 달라진 내용들,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정된 이후에 9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행 헌법은 1987년 제정되어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였고 기본권 보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먼저 전문에 보면은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한편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또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권에서는 고전적 기본권 이외에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이자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 형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제와 동일하지만 부통령은 없으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도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위헌법률 심판과 탄핵심판 등은 신설된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이 제헌헌법을 보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중임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지금은 5년 단임인데 사실 지금 4년제 중임 뭐 이런 개헌 논의도 또 있잖아요. 논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9차례 개정이 됐군요. 그러면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지금 그러면 하게 돼 있나요? 개정 논의는 국회에서 하고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헌법이 만들어진 지 우리가 이제 67년이 됐는데요. 우리의 이제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이전에도 우리의 오랜 역사에서 이 헌법의 가치들을 찾을 수 있는 법전이나 이런 규율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이지만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 고조선 시대의 홍익인간 이념부터 가깝게는 대한민국 임시헌장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오랜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 고조선의 홍익인간 이념은 현행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율령을 반포해서 국가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였었고요. 조선시대에는 민본주의와 통치구조를 자세하게 규정한 경국대전을 반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894년에 제정된 헌법 14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재정 통제를 확립하는 등 근대적 형태의 법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현행 헌법의 기본 이념이 담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1919년에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48년에 재헌헌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니까 딱 기준들이 착착착착 말씀을 하셔서 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질문하기도 좀 조심스러운데 법률 이런 거기 때문에 용어가 이제 어다르고 아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헌법 가치가 우리가 1948년에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오랜 역사 가운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헌법이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굳이 헌법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흐름은 있었다고 뭐 홍익인간부터 해서 경국대전 뭐 알고 있고요. 홍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홍범 14조 요거는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그 역사적 헌법 가치와 지금 우리 헌법 사이에 이렇게 좀 교차되는 그런 그 비슷한 조항들이 있는지 좀 예를 들어 주시면요. 이제 일단 저기 많은 조항들을 보면은 경국대전과 홍범 14조 같은 데서 그 유사한 조항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저희가 현행 헌법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경국대전에서는 억울한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관차사 등을 찾아가서 이를 구제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사헌부를 찾아가거나 신문고를 치는 등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한 이게 현행법에는 제27조에 규정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요. 그리고 또 현행 법률에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국대전에서도 집을 잃은 아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옷과 곡식을 지급하거나 치료하게 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납세, 병역의 의무나 행정각부에 설치된 통치구조에 관해서도 유사한 조항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홍범 14조에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조항과 재정통제 그리고 행정각부에 설치된 통치구조 조항에서 다수 유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헌법의 가치가 얼마나 존엄한지 모든 법위에 모든 법을 판정하는 이 법이 헌법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오랜 유래가 있는데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재헌절의 의미를 너무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 특별히 젊은 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관심이 너무 없다는 건데요. 그 전에는 이제 이 국경일이었어서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무휴 국경일로 국경일이지만 쉬지는 않는 거죠. 이렇게 지정일이 변경된 건 언제부터이고요? 어떤 이유에서였죠? 재헌절은 2008년도에 국경일에서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그때 그 당시 주 5일제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그 공휴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식목일하고 재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의 의미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뭐 여러 기관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특별히 이제 우리 헌법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 행사들을 진행하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헌절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해 두 번째로 재헌절 바로알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헌절 바로알기 행사는 크게 역사기록 전시회하고 법복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사기록 전시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헌법재판소의 발전, 그리고 주요 결정 10선을 전시하고 주제로 해가지고 경국대전, 홍범 14조, 대한민국 임시헌장 등의 역사적 기록들과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의 발전 과정을 담은 사진 및 기록물들, 그리고 주요 결정 10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복체험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법복을 직접 입어봄으로써 헌법재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그 헌법재판소는 이 행사를 매년 재헌절 주간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 기록 전시는 이제 상설 전시로 쭉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설 전시는 아니고 그 주간에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헌법 재헌절 주간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복 체험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워낙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학생들 들어가서 법복을 입고 셀카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니까요. 훨씬 친근감이 있네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일들 하시는데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인지 오신 길에 설명도 좀 덧붙여 주시겠어요? 예, 헌법재판소는 1987년 개정헌법에 따라서 창설된 기관인데요. 네.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 네. 둘째는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 행사 등으로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는 헌법소원심판. 그리고 셋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넷째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기관 등 사이에 권한의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권한쟁의 심판 등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일들을 이제 판정하는 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인데요. 구성이 총 9분으로 되어 있죠? 네. 그 얘기 좀 더 해주시죠.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되는데 네.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그리고 또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들을 미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 대단히 많죠. 지금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주요 결정들 있었던 것 가운데 우리가 조금 기억할 만한 것들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되짚어 주세요. 이번 역사기록 전시회에는 주요 결정 10선을 전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주요 결정 10선은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을 맞아서 국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택된 결정들입니다. 그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를 국가로 귀속한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결정, 네.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이 제기했던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결정,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 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보면 이 호주제 헌법 불합치라든지요. 네. 또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규정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법률 단계를 거치면서도 최종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구하려고 모두 헌재로 가져가서 헌재 일들이 너무 많다. 이 헌재까지 다 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좀 있더군요.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법률적인 논의들이 또 다른 기관을 세우려는 그런 논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헌법의 의미도 헌법재판소에서 하시는 일들을 알았는데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이런 의미들을 되새기고 혹시 헌법재판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이런 걸 개진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께서 네.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 창구를 통해서, 그리고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유선상담을 통해서 헌법소원심판 제기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또 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시거나 심판 절차라든지 각종 제도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시시각각 토크 오늘은 재헌절을 맞아서 우리 헌법의 의미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 알아봤습니다. 이형주 헌법재판소 협력행정과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